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근 방송의 이충근입니다. 오늘은 문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통계 조작은 역사의 죄인이다. 따라서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근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집값과 소득, 고용 통계가 강범위하게 조작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표본을 왜곡하거나 숫자를 임의로 입력해서 입맛에 맞는 통계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빚어진 부작용을 통계 왜곡으로 가리려 한 것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일방적인 정책을 고집하는 독재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문정부가 정책 목표를 먼저 정한 뒤 통계를 깨 맞춰왔다는 주장은 2018년부터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사실로 드러날 공산이 커졌습니다. 주택 정책이 실패를 거듭하자 집값이 덜 오른 지역에 치우치게 표본을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한 숫자가 아닌 다른 숫자를 적어 집값 상승률이 낮은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년간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주장했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내놓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같은 기간 52%에 달했습니다. 당시 정부 통계와의 괴리가 큰 KB 주택통계는 발표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는데 정부 압력에 굴복했다는 해석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소득주도 성장 홍보를 위해서 가계 고용 동향 지표에 손을 댄 정황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공공알바 일자리를 양산해서 인위적으로 늘린 숫자를 바탕으로 고용회복과 일자리 확대를 자랑했던 지난 문정부는 불리한 통계가 잇따르자 통계청장을 돌연 경질시키기도 했습니다. 조작에 관여한 직원에게 인사특혜가 제공됐다는 진술까지 확보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조직적으로 통계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짐작이 갑니다. 통계 조작은 국민 기만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책 왜곡을 부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통계가 있어야 올바른 정책 수립이 가능한데 통계가 조작됐다면 정책 실패가 반복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통계 왜곡은 집값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소득 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지면서 소득 주도 성장이 파탄났음이 확인되자 문정부는 정책을 바꾸지 않고 통계청장을 교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통계청장은 가계 동향 조사 방식을 개편하고 소득 분배가 나아진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개편 전후의 통계를 비교할 수 없게 되어서 소득 분배가 나아졌는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노인 알바 일자리를 수십만 개씩 만들어서 고용 통계를 조작했고 임신과 질병 등으로 시간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를 비정규직 통계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통계 조작은 현실 진단과 올바른 정책 수립을 가로막는 대국민 범죄 행위입니다. 감사하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통계가 얼마나 조작됐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공개하고 통계 조작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인사 역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최근 황수경, 강신욱 전 통계총장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황수경 전 청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재임 당시 통계 정책의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감사원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강신욱 전 총장은 질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이 주목하는 시점은 두 통계청장의 교체 시점인 2018년 8월입니다. 특히 교체 3개월 전인 2018년 5월 31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근거는 무엇인지 그 당시에도 애매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그로부터 일주일 전 공개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반박 성격이 짙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최저임금을 16.4%나 올렸지만은 이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에서는 1분위의 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해서 소득주도 성장 흑운에 불이 붙었습니다. 황 전 청장은 그로부터 3개월 뒤에 물러났습니다. 과거부터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해서 그대로 발표했는데 이를 문제 삼았는 것입니다. 임기를 11개월 가량 남긴 시점이었습니다. 황 전 청장은 임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라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에 문 전 대통령의 최저임금 긍정효과 90% 발언이 나온 배경에 강신욱 전 청장이 관여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계동향조사 발표 뒤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은 통계청에 비공개 소득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분석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등 강 전 청장과 다른 국책기관 연구자 등에게 의뢰했습니다. 이 홍장표 전 수석은 관련 자료 등을 언론에 공개하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를 강변했습니다. 야당은 홍 전 수석의 분석이 기존 통계청 계산 방식과 기준이 다른 부풀리기라고 비판했었습니다. 강신욱 전 청장은 그뒤 2018년 8월 통계청장에 임명된 뒤에는 첫 경제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서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후 강신욱 전 청장은 가계동향조사 조사 방식도 2020년 1분기부터 소득과 지출 분리해서 소득과 지출 재통합으로 변경했습니다. 다만 강 전 청장은 통계청장 재직 때부터 문 전 대통령의 90% 발언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원은 또한 홍장표 전 수석이 최저임금 긍정효과 90% 발언에 근거라며 공개했던 통계 자료의 경우 통계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계법상 통계를 공표할 때 조사 대상과 방법을 모두 정확히 공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원 안팎에서는 홍 전 수석 역시 감사원 조사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현장 감사를 애초 계획보다 7주 연장해서 이달 12월 16일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어느 정도 통계가 왜곡되었는지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조작에 관여한 윗선은 어디까지인지도 밝혀내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제 방송에서 2018년경 가계동향조사와 경제성장률 지표인 GDP 성장률 통계가 이상하거나 잘못되었을 것이라고 방송한 적이 있는데 차제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